이야기는 시간의 강을 건너 우리 곁에 머뭅니다. 하지만 그 의미까지 처음과 같은 모습으로 남아있을까요? 이제 낡은 서가의 문을 열어 잠들어 있던 이야기의 숨결을 새로 고침할 시간입니다. 여기는 이야기 새로 고침입니다. 옛날 옛적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듯한 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의 왕국은 견고한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창고에는 금은보화가 가득했으며 신하들은 절대적인 충성을 바쳤습니다. 왕은 이 완벽한 질서와 통제 속에서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그의 왕국에서는 모든 것이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규칙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채워지지 않는 불안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오래전 사랑하는 왕비를 잃은 후 그의 사랑은 곧 통제가 되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곧 감시가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자신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는 것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내가 지켜주어야 한다. 험한 세상에서 나의 소중한 것들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오직 나뿐이다. 불안의 중심에는 바로 그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동시에 가장 완벽하게 소유하고 싶었던 존재, 바로 그의 12명의 아름다운 딸들이었습니다. 왕에게 공주들은 왕국의 가장 빛나는 보석이었습니다. 또한 그의 권위를 상징하는 살아있는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딸들을 지극히 사랑했지만 그 사랑은 새장 속의 새를 아끼는 주인의 사랑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공주들에게 왕궁은 황금으로 만들어진 새장이었습니다. 그들의 하루는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마저도 예법에 맞게 조절되어야 했습니다. 자유로운 영혼들은 서서히 질식해가고 있었습니다. 막내 공주가 실수로 바늘에 손을 찔렸습니다. 선생은 칭찬 대신 꾸중을 먼저 했습니다. 공주님, 집중하셔야 합니다. 흐트러진 모습은 왕가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일입니다. 왕은 매일 밤 해가 지고 나면 12명의 공주들을 하나의 거대한 침실에 들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직접 문 밖에서 육중한 빗장을 걸어 잠갔습니다. 철컥하고 빗장이 걸리는 소리가 복도에 차갑게 울려 퍼졌습니다. 공주들에게는 그 소리가 감옥의 문이 닫히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심지어 작은 쥐 한 마리조차 드나들 수 없도록 말입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왕의 완벽한 통제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치인녀들이 공주들을 깨우러 들어갈 때마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들의 침대 발치에는 밤새 격렬한 춤이라도 춘 듯한 구두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밑창이 다 닳고 가죽이 해진 구두들이었습니다. 어젯밤 새로 지급한 반짝이던 구두가 하룻밤 사이에 너덜너덜한 넝마 조각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대체 어젯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냐? 왕은 불같이 화를 내며 딸들을 추궁했습니다. 하지만 12명의 공주들은 하나같이 어깨를 으쓱하며 순진한 얼굴로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첫째 공주가 대표로 말했습니다. 저희는 아무것도 몰라요. 아바마마. 그저 침대에서 곱게 잠만 잤을 뿐인걸요. 그들의 얼굴에는 어떤 거짓의 흔적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이 기이한 수수께끼를 참다 못한 왕은 온 나라에 포고령을 내렸습니다. 누구든 사흘 밤낮 동안 내 딸들을 감시하여 그 비밀을 알아내는 자가 있다면 그가 원하는 공주와 결혼시키고 나의 후계자로 삼을 것이다. 이것은 왕국의 미래가 걸린 제안이었습니다. 동시에 왕의 자존심을 건 도전이기도 했습니다. 가장 먼저 이웃 나라의 용맹한 왕자가 도전에 나섰습니다. 그는 자신의 눈을 믿었지만 첫째 공주가 건네는 달콤한 포도주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긴 밤을 지새우시려면 힘드실 테니 저희가 준비한 성의를 받아주세요. 그 말에는 아주 교묘하게 숨겨진 소량의 수면초가 들어있었죠.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그는 밤이 깊어지기도 전에 골아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어서야 자신의 실패를 깨달았습니다. 왕의 포고령에는 한 가지 무서운 조건이 더 붙어 있었습니다.
사흘 안에 비밀을 밝혀내지 못한다면 그자는 목숨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첫 번째 도전자의 실패는 왕국의 귀족들에게 경고가 되었습니다. 공주들의 비밀이 단순한 장난이 아님을 알리는 경고였습니다. 두 번째 도전자는 교활하기로 소문난 늙은 백작이었습니다. 그는 공주들의 속임수를 간파하고 그들이 주는 어떤 음식에도 입을 대지 않았습니다. 첫째 공주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희의 성의를 무시하시다니 섭섭하군요. 백작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공주님들의 성의보다는 제 목숨이 더 소중해서 말입니다. 공주들은 잠시 당황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공주들에게는 다른 방법이 있었습니다. 음식에 독이 없다면 공기 중에 마법을 풀면 그만. 음악에 능통했던 셋째 공주가 하프를 켜며 감미로운 자장가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선율은 마법처럼 방 안의 공기를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굳은 의지로 버티던 백작의 눈꺼풀도 결국 그 무게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왕자들과 귀족들이 야심에 차서 도전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공주들의 교묘한 속임수에 넘어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왕의 고민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공주들의 비밀은 더욱 깊은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왕국에는 공포와 함께 기묘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공주들이 마녀들과 밤마다 춤을 춘다는 소문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한 늙은 병사가 전쟁터에서 돌아와 고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나라를 위해 평생을 바쳤습니다. 하지만 늙고 지친 그에게 남은 것은 해진 군복, 한 벌과 명예로운 상처뿐이었습니다. 그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나의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구나. 그러던 중 그는 숲길에서 허기에 지쳐 쓰러져 있는 한 노파를 만났습니다. 병사는 주저없이 자신의 마지막 남은 빵 한 조각과 물통을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그의 가진 것 전부였지만 자신보다 약한 이를 지나칠 수는 없었습니다. 노파는 마른 손으로 빵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평생 처음 먹어보는 음식처럼 천천히 음미했습니다. 노파는 그의 친절에 감동하여 낡은 망토 하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그대의 착한 마음에 대한 보답이요. 아이 망토를 걸치면 아무에게도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될 것이요. 그리고 공주들에게 가거든 그들이 주는 포도주는 달콤하지만 그 끝은 깊은 잠이고 그들이 부르는 노래는 아름답지만 그 끝은 영원한 침묵이니 절대 마시지도 듣지도 마시오. 병사는 그 말을 온전히 믿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노파의 눈빛이 너무나도 진지하여 망토를 받아들였습니다. 그가 고개를 들어 다시 감사를 표하려 했을 때 노파는 이미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후였습니다. 잃을 것이 없었던 병사는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왕궁을 찾아갔습니다. 웬 늙은 거지가 여기까지 왔나? 문지기들은 그의 남루한 행색을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왕의 수수께끼에 도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왕 역시 그를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찾아오는 지원자가 없어 마지못해 허락했습니다. 저런 자가 무엇을 할 수 있겠냐마는 실패의 대가는 목숨이니 스스로 무덤을 파는 셈이군. 병사는 공주들의 침실력 감시자를 위안 잡고 차가운 방으로 안내되었습니다. 12명의 공주들은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며 늙고 가난한 병사를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둘째 공주가 첫째 공주에게 속삭였습니다. 이번 상대는 너무 쉬운 걸 언니. 첫째 공주가 대답했습니다. 방심하지 마. 약해 보이는 뱀이 더 강한 독을 품고 있는 법이야. 병사는 방 안을 둘러보며 노파의 조언을 되새겼습니다. 그는 수많은 전쟁터에서 살아남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생존 비결은 힘이 아니라 언제나 최악을 대비하는 신중함이었습니다.
12명의 아름다운 공주들. 하지만 가장 아름다운 꽃에 가장 날카로운 가시가 숨어 있는 법이지. 그들의 무기는 미소와 친절함일 것이다. 잠시 후 가장 나이가 많은 첫째 공주가 상냥한 미소를 지으며 포도주가 담긴 잔을 들고 왔습니다. 긴 밤을 지새우려면 힘드실 테니 피로를 푸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습니다. 포도주에서는 달콤한 향신료 냄새가 났습니다. 그 향기는 정신을 아찔하게 만들 만큼 매혹적이었습니다. 병사는 공주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는 술잔을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도주를 마시는 척했습니다. 턱수여 말에 교묘하게 숨겨둔 작은 가죽 주머니로 술을 전부 흘려보냈습니다. 한 방울도 그의 입술에 닿지 않았습니다. 첫째 공주는 그의 술 마시는 모습을 만족스럽게 지켜보다가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잠시 후 옆방에서 감미로운 하프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병사는 품속에서 작은 손뭉치를 꺼내 귀를 막았습니다. 그리고는 침대에 누워 일부러 크고 요란한 소리로 코를 골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깊은 잠에 빠진 것처럼 말입니다. 요란한 코 고는 소리가 방 밖으로 새어나왔습니다. 12공주들은 서로를 보며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번에도 성공이야. 역시 별 수 없는 늙은이였어. 그들은 재빨리 평범한 잠옷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비밀 옷장에서 꺼낸 화려한 무도의 드레스로 갈아입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은 순식간에 보석과 비단이 부딪히는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억눌렀던 기대감에 찬 웃음소리도 함께였습니다. 그들에게 이 밤은 단순한 유의가 아니었습니다. 억압된 자아를 되찾는 신성한 의식이었습니다. 막내 공주만이 어딘가 불안한 표정으로 조용히 옷을 갈아입고 있었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첫째 공주가 자신의 침대로 다가갔습니다. 바닥의 특정 부분을 발로 3번 구르자 드르륵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침대가 옆으로 스르르 움직였습니다. 그 움직임은 수백 번은 반복한 듯 아주 익숙하고 부드러웠습니다. 그러자 바닥에서 아래로 향하는 비밀 계단이 나타났습니다. 그 어두운 입구에서는 땅속에 차갑고 축축한 공기가 올라왔습니다. 공주들은 그 공기를 자유의 향기처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왕궁의 답답한 공기와는 전혀 다른 야생의 냄새였습니다. 공주들은 익숙하다는 듯 한 명씩 차례대로 그 어두운 계단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마치 해방을 향해 나아가는 군대처럼 단호하고 거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어린 막내 공주는 무언가 불길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언니, 오늘따라 왜 이렇게 심장이 뛰고 무서운지 모르겠어요. 꼭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는 것 같아요. 저 병사의 코 고는 소리도 어딘가 부자연스럽지 않아요? 첫째 공주는 그런 동생을 귀찮다는 듯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마. 저 늙은 병사는 깊이 잠들었어. 너의 쓸데없는 걱정이 우리의 즐거운 밤을 망치게 둘 순 없어. 우리의 자유를 방해하지 말고 어서 내려오기나 해. 막내 공주는 언니의 단호한 말에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어두운 계단 속으로 발을 옮겼습니다.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던 병사는 마지막 공주가 사라지자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높아가준 투명 망토를 찾아 어깨에 걸쳤습니다. 낡고 해진 천조각에 불과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을 발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자 정말 신기하게도 그의 거칠고 상처투성이인 손이 서서히 투명해졌습니다. 등불 빛에 비쳐 사라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숨을 죽였습니다. 몸의 감각은 그대로인데 눈에는 보이지 않는 기묘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는 소리를 내지 않기 위해 신발을 벗었습니다. 차가운 돌벽에 몸을 기댄 채 한 칸 한 칸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그의 심장 소리가 돌벽에 울리는 듯 했습니다. 아래에서는 공주들의 희미한 웃음소리와 드레스 스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려가는 도중
그는 막내 공주의 드레스 자락을 실수로 살짝 밟았습니다. 야! 막내 공주가 비명을 질렀지만 뒤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첫째 공주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계단에 드레스가 걸린 것뿐이잖아. 호들갑 좀 떨지 마. 이러다 왕자님들이 기다리다 지치시겠어. 한참을 내려가자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지하 세계에는 거대한 숲이 있었습니다. 모든 나무숲이 순수한 은으로 만들어져 주변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나무숲들은 차가운 금속성을 띠며 피부에 서늘한 감촉을 전했습니다. 부딪힐 때마다 차르르 하는 영롱한 소리가 동굴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증거가 되겠군. 병사는 가장 작은 나뭇가지 하나를 조심스럽게 꺾었습니다. 가지는 생각보다 단단했고 꺾이는 순간 날카로운 소리를 냈습니다. 그만큼 무슨 소리 못 들었어요, 언니? 분명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였는데 가지가 꺾이는 날카로운 소리에 막내 공주가 비명을 지르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또 왜 그래? 그건 아마 우리를 환영하는 왕자님들이 내는 소리일 거야. 아니면 지하세계의 바람 소리겠지. 첫째 공주는 동생의 불안감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들이 두 번째 숲에 들어서자 이번에는 모든 나무숲이 순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황금빛이 사방에 반사되어 마치 대낮처럼 밝았습니다. 따스한 온기가 감돌았습니다. 공기는 마치 꿀처럼 달콤한 향기로 가득했습니다. 공주들은 황홀한 표정으로 금빛 나뭇잎을 어루만졌습니다. 병사는 이곳에서도 금나뭇가지 하나를 증거로 챙겼습니다. 또다시 들려오는 날카로운 소리에 막내 공주는 거의 울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언니들은 이미 눈앞의 황홀경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아름다운 세계가 오직 자신들만을 위해 존재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숲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모든 나무숲이 눈부신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수천 개의 촛불을 켜놓은 것처럼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차갑고도 날카로워 병사는 눈을 가늘게 떠야만 했습니다. 공주들은 자신의 보석함에 있는 그 어떤 보석과도 비교할 수 없는 광채에 넋을 잃었습니다. 그가 다이아몬드 가지 하나를 꺾었습니다.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크고 날카로운 소리가 숲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마치 유리가 깨지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막내 공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언니들은 마침내 목적지가 보이기 시작하자 그녀를 재촉할 뿐이었습니다. 다 왔어, 저기 봐. 마침내 숲이 끝나자 거대한 지하 호수가 나타났습니다. 호숫가에는 백조처럼 생긴 12척의 작은 배가 있었습니다. 각 배에는 지상의 존재가 아닌 듯한 신비로운 분위기의 왕자들이 한 명씩 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공주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머리카락은 별빛처럼 빛났고 눈은 밤하늘처럼 깊었습니다. 공주들의 얼굴에는 안도와 기쁨이 피어났습니다. 그들은 마치 꿈을 꾸는 듯한 표정으로 각자 자신의 왕자가 있는 배에 올라탔습니다. 이 왕자들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공주들의 자유를 위해 존재하는 이들이었습니다. 병사는 재빨리 막내 공주가 탄 배에 몰래 올라탔습니다. 그러자 배가 갑자기 무거워졌습니다. 물이 차오르듯 깊이 가라앉았습니다. 막내 공주는 자신의 발목까지 차오른 차가운 물의 감촉에 쏘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이상하다. 오늘따라 왜 이렇게 배가 무겁지? 평소보다 2배는 힘이 드는 것 같군. 왕자가 힘겹게 노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막내 공주는 불안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어쩌면 제 마음이 무거워서 그런가 봐요. 호수 건너편에는 수정으로 만들어진 듯한 거대한 성이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성 안에서는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밤새도록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바로 공주들만의 비밀스러운 무도회장이었습니다. 지상의 어떤 무도회보다도 화려하고 자유로운 곳이었습니다. 공주들은 성에 도착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왕자들의 손을 잡고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왕궁에서는 볼 수 없었던 진정한 자유와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아무도 그들에게 예법을 가르치거나 웃음소리를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춤은 단순한 유희가 아니었습니다. 억압된 자아를 폭발시키는 격렬하고도 슬픈 의식이었습니다. 그들은 구두가 닳아 없어지는 것도 잊은 채 춤을 추고 또 추었습니다. 이 지하 왕국은 그들에게 유일한 해방구였습니다.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유일한 공간이었던 것입니다. 모두가 춤에 빠져 있는 동안 병사는 마지막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작은 황금 술잔 하나를 몰래 집어 망토 안에 숨겼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들이 이곳에 왔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될 것이었습니다. 이토록 행복한 얼굴이라니. 내가 과연 이들의 자유를 빼앗을 자격이 있는 걸까? 하지만 나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어느덧 새벽이 다가왔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마법의 음악 소리가 서서히 잦아들었습니다. 성이 불빛도 하나둘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공주들은 땀에 젖은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왕자들은 아쉬움 가득한 눈빛으로 그녀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끝이 정해진 행복의 시간이었습니다. 공주들은 아쉬움을 뒤로한 채 왕자들과 작별의 입맞춤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배에 올라 호수를 건넜습니다. 내일 밤에 다시 만나요. 그들의 목소리에는 내일을 기약하는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동시에 다시 세장으로 돌아가야 하는 절망이 동시에 묻어 있었습니다. 병사 역시 그들의 뒤를 따라 조용히 지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공주들은 자신의 침대로 돌아가 화려한 드레스를 벗고 잠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피곤함에 지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룻밤의 자유를 만끽했다는 은밀한 만족감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첫째 공주는 밤새 너덜너덜해진 구두를 침대 밑으로 아무렇지 않게 밀어 넣었습니다. 그녀에게 닳아버린 구두는 억압에 대한 저항의 훈장이었습니다. 자유의 대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병사가 깊은 잠에 빠져 있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병사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조용히 투명 망토를 벗었습니다. 그는 품속에서 은 나뭇가지, 금나뭇가지, 다이아몬드 나뭇가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작은 황금 술잔도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달빛 아래에서 그것들은 공주들의 비밀을 차갑게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약속한 사흘이 지났습니다. 병사는 왕과 12공주 앞에 섰습니다. 공주들은 그가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했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여유로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 왕이 초조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 늙은 병사여, 내 딸들의 비밀을 알아냈는가? 아니면 너도 다른 자들처럼 목이 달아나고 싶은 게냐? 병사는 대답 대신 굽속에서 온 나뭇가지를 꺼내 보였습니다. 공주님들은 어젯밤 은으로 된 숲에서 춤을 추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공주들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공주가 애써 태어난 척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요? 아바마마, 저 늙은이가 헛것을 본 모양입니다. 병사는 이어서 금나뭇가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금으로 된 숲을 지나셨죠. 마지막으로 다이아몬드 가지를 꺼내자 막내 공주는 거의 기절할 듯 비틀거렸습니다. 그녀는 언니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다른 공주들도 더 이상 표정을 관리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공주님들이 지하 왕국에서 열린 무도회에 참석했다는 마지막 증거입니다. 병사가 황금 술잔을 내밀자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그 술잔에는 지하 왕국의 문장이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공주들은 더 이상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왕의 얼굴은 믿을 수 없는 배신감과 분노로 붉게 타올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통제가 완벽하지 않았다는 사실보다 더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딸들이 자신을 속이고 비밀 세계를 갈망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단 말이냐? 깊은 침묵 끝에 왕은 배신감에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대는 나의 수수께끼를 풀었으니 약속대로 내 딸 중 하나를 아내로 맞이하라. 누구를 선택하겠는가? 모든 사람의 시선이 병사에게로 향했습니다. 공주들은 마치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였습니다. 병사는 잠시 12공주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이 모든 비밀의 주동자이자 가장 도도하고 저항적이었던 첫째 공주를 조용히 가리켰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고 경멸과 증오가 가득 담긴 눈으로 병사를 똑바로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저 꺾이지 않는 눈빛, 저 강인함이야말로 이 왕국에 필요한 것이다. 저항의 상징이었던 그녀를 아내로 맞이함으로써 나는 그녀의 자유를 영원히 나의 것으로 만들 것이다. 그것이 나의 승리를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성대한 결혼식이 열렸고 늙은 병사는 왕국의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가난과 멸시에서 벗어나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아내로 맞이한 공주의 얼굴에서는 어떤 기쁨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인형처럼 시키는 대로 움직일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비밀을 폭로한 대가로 얻은 아내는 그에게 결코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병사가 된 왕자가 말을 걸 때마다 그녀는 차가운 침묵으로 대답했습니다. 병사는 권력을 얻었지만 진정한 사랑은 얻지 못했습니다. 그의 승리는 결국 공허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왕궁의 밤은 완벽한 침묵과 질서에 휩싸였습니다. 더 이상 닳아버린 구두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자신의 왕국에서 유일한 혼돈을 통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궁전은 이전보다 더 차갑고 조용해졌습니다. 비밀스러운 춤을 출 수 없게 된 공주들은 다시 왕궁이라는 아름다운 새장 속에 갇힌 인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이 얻은 것은 안전이었지만 잃은 것은 영혼이었습니다. 그들은 밤마다 창밖에 달을 보며 이제는 갈 수 없는 지하의 왕국을 그리워했습니다. 왕은 평화를 얻었지만 딸들의 웃음을 잃었습니다. 병사는 부와 명예를 얻었지만 마음의 온기를 잃었습니다. 공주들은 목숨을 지켰지만 삶의 의미를 잃었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에는 진정한 승자가 없었습니다. 모두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을 뿐입니다. 닳아버린 구두의 비밀은 풀렸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겨있던 자유를 향한 뜨거운 열망은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이야기가 남긴 여우는 이제 당신의 마음속에서 새롭게 피어날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세요.